네. 장관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국정을 온전히 책임져야 하고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헌법상 법적 권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헌법상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마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만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전 상황이 생기면 국군 통수권도 온전히 행사해야 하고 안보와 관련해서도 권한 행사가 제한되지 않죠?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미 트럼프와의 관세 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 기업들이 죽어나가는데 다음 정부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당장 협상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정부에서 협상을 하고 있죠.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총리께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 협상이야말로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국익을 위한 능동적 조치입니다.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공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국가기관의 기능 마비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탄핵 재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시 사고인 경우와 또 완전히 거리된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어떤 권한 행사가 거리된 경우에 좀 더 넓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질병 등으로 수개월간 병상 신세를 지거나 또 탄핵 재판이 열리더라도 쟁점이 많아서 6개월 가까이 공백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마침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이 3명이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장기간 일반 국민들의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헌재를 마비 상태에 둘 수 없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마비를 막기 위해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과연 그 필요성이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면 총리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판단해야 될 문제죠.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다하면 6인 체제로 되면서 어떠한 결정도 못하게 되어 있고요. 마은혁 후보를 설사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7인 체제에서 헌재가 결정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얼마 전 언론 보도를 보니까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있을 때 효력정지 가처분을 결정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헌법 관례를 벗어난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정사상 한 번도 가처분을 통해서 국가 권력의 권한을 제한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임시적인 처분이 헌법상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딱 한 번 이진석 반통위원장 때 6인 체제에서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가처분을 했었는데 이것은 헌재 내부를 규율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 또 그 당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맞부딪히기 때문에 이 가처분의 형태로 무리하게 결정된 선례가 아예 없는데 알고 계십니까? 아직 그런 선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권력 분립의 원칙을 잘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발표만 되어 있고 헌재에서 인사청문 준비팀도 꾸려지지 않아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도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공권력의 행사가 없는데 헌법재판에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언급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4년 중임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법무부에 미리 해외 입법례를 문의를 해봤습니다. 미국은 4년 중임제를 채택해서 4년마다 국민의 중간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는 2002년부터 5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년을 중임하다 보니까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나눔으로써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원 정부제에 대한 해석은
다른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반면 단임제 국가는 대부분 정치가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멕시코, 파라과이 등 정치적 불안정이 크거나 독재 경험이 있었던 개발도상국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전 세계 제도를 다 알지 못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5년 단임제를 선택한 후에 매번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전임 정부의 색채를 무리해서 지우고 사실상 임기 3년 차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포퓰리즘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탄핵 남발에 대해서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관께서 그 탄핵 소추 당했을 때 탄핵 소추문에 야당 대표를 노려봐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라는 내용이 버젓이 담겼고, 그게 어떻게 보면 헌재조차도 그 부분은 판단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그렇게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정황상 말로 정리를 하고 판단을 따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소추 사실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좀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탄핵당했을 때 변호사비는 개인 부담하셨죠? 당연합니다. 반면에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과정에서 국회 대리인단은 국민혈세로 4억 6천만 원을 챙겼고 법무법인단 1,000만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청년 변호사는 먹고 살기 힘든데 국가 예산으로 비용이 낭비되는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대리인이 나라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또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 부당한 소추로 피해를 당한 피소추자는 그 비용을 청구할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언제까지 탄핵에 매여서 국력을 낭비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국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익만 생각하고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주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월